네, 행정연구원 이종환입니다. 역시 마지막에 하는 게 쉽지 않네요. 피곤하고 그래도 미리 맞는 게 낫다고. 네. 자, 지금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저희 연구원에서 제가 과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 주제인데 사실 오늘 이게 이제 성과 공유 심포지움인데 아직은 성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안 나왔지만 일단 나름대로 조금 급하게 준비를 해서 간단한 아이디어만 일단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과제 제목이 뭐냐면은 AI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 거버넌스 설계에 관한 연구입니다. 제목이 머릿속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좀 복잡하고 뭐 하자는 거지 이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거버넌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굉장히 좀 모호해지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이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세 분이 계속 발표를 하셨는데 보면은 이제 뭐 맨 첫 번째 발표하신 분은 AI 리스크 맵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용자 보호에 대해서 또 발표를 하셨고 그다음에 AI 제조물 책임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다 보면은 이제 법이나 규정이나 원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희가 지금 여기서 이제 AI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전략이라고 했는데 이 거버넌스를 넣은 이유는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런 법 규정이나 원칙,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 구현이 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권한을 가진 사람이 주체가 일단은 있어야 될 거고요. 그 주체가 이제 조직이든 개인이든 이게 있어야 되고 또 권한이 있어야죠. 이제 그 권한이 있어야 되고 그 권한이 행사되는 어떤 절차가 또 있어야 될 거고 그 절차를 통해서 뭐 이해관계자들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해서 결과물 목표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어떤 그 시스템 구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일단 거버넌스에 일단 좀 집중을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공기관 AI 데이터 거버넌스인데 공공기관 저희도 이제 뭐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기관 내에서 AI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뭐 저를 비롯해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AI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공공기관에서 어떤 식으로든 어떤 의사 결정과 관련한 그런 내용의 AI를 활용을 한다라고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신뢰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볼 때 또는 저희 기관에서 만약에 우리 원장님이 이제 AI를 가지고 이제 결제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희 연구원들이 생각을 할 때 그거 믿을 수 있어? 결제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거 편향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원장님에 대해서 이력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의 어떤 정보가 있는데 AI에 맡긴다고 하면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AI가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지 이력도 없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의사결정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의사결정에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세금을 내고 이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물론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믿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를 하기 못하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시스템이 갖춰지고 여건이 갖춰져 있다고 해도 그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것은 그러면은 신뢰 가능하게 AI 데이터 거버넌스를 어떻게 하면은 좀 구축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연구에 들어가게 된 거고.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데이터 스튜어드라고 하는 개념은 계속 있어 왔고, 그걸 뭐 어떻게 번역하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뭐 데이터 파수꾼, 뭐라고 해야 될지
좀 그렇긴 한데 여기서는 뭐 관리인이라고 쓰기도 하고 그냥 스튜어드 쓰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역할, 규정, 이용자 보호 만약에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기관 내에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검사하고 의사소통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인 거죠. 왜냐하면 AI 윤리 원칙이라고 하는 게 지난 10여 년 동안 계속 이제 논의가 되어 왔었는데 실제로 얼마나 잘 적용이 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어차피 지금 자율에 거의 대부분 맡겨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거죠. 확인하기 어렵고 실제로 확인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AI이기 때문에 이 원칙이 얼마나 잘 적용이 되어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리고 그거를 검사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다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검사를 할지 물론 앞에서 발표하신 분들이 지금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장에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그 순간서부터 해서 그러니까 면밀한 이제 관찰 그리고 감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공공기관 그 AI 활용을 보면은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요게 지금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이제 2024년도 자료를 가지고 이제 지금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워딩이 저도 요거 그 만든 게 제가 이제 드래프트를 주고 요거 작성은 이제 스카이웍스이라고 하는 AI가 이제 지금 요걸 만든 건데 저의 드래프트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얘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주지하는 그런 데이터를 좀 끌어오거나 아니면 단어를 쓰거나 요약을 할 때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런 거 제거하려고 제가 1차적으로 다 보긴 했지만 그런 요인들이 조금씩 남아 있긴 한 것 같아요. 흔적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중요한 AI의 속성인 것 같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그러니까 결과물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그 프롬프트를 준 이용자가 이제 오케이를 하면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AI가 계속 확증 편향 비슷하게 내용이 그 내용 경향으로 계속 강화되는 이런 그 속성이 아니라 그렇죠. 이게 뭐 AI 시스템 자체가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편향이 되려면 편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가장 열심히 이제 공공기관 중에 AI를 도입을 해서 행정에 활용하고 있는 기관은 지금 서울시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작년 올해 2천억이 넘는 돈을 투입을 해서 행정 AI 지금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업무에 AI를 지금 활용을 해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주요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한 20% 정도, 사회복지 분야도 8.5% 정도가 있고요. 환경관리 뭐 9%, 공공질서안전 16%, 교통물류 11.3%, 뭐 이렇게 이제 그 응용 분야가 나타나고 있는데 가만 보면은 이제 그 2014년부터 뭐 23년까지 이렇게 10년을 했지만 사실은 24년, 23년, 22년 이렇게 대부분 다 이제 몰려 있죠. 몰려 있어서 2014년에 비해서는 이제 한 7배 정도 지금 증가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투자 규모도 지금 약 1.3조 정도 이렇게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앙하고 지방의 격차가 있고 중앙에 이제 투자 금액이 뭐 17억이다라고 하면은 지방에는 7.5억 정도 이렇게 이제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굉장히 이제 그 좀 졸속적으로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따로 뭐 저희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AI 관련한 어떤 시스템을 도입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예산이죠. 이제 예산을 받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예산을 한번 받아서 뭔가를 만들면 그 다음에는 AI는 이제 뭘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놔가지고 그게 똑같이 이제 데이터만 주고 계속 돌아가는 이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판단, 그러니까 활용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이제 개선을 하고 또 그 고도화하는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 하려고 하면은 계속 이제 단년도가 아니고 다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계속 가야 된다는 거죠. 다년도 사업으로 가야 되면은 당연히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보가 안 돼요. 한 번 예산 받고 그냥 끝이니까 만들어 놓고 업데이트 못 하고 그냥 이런 불편한 점 많이 있으니까 그냥 흐지부지 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예전에 이제 무슨 그 정보 시스템 도입하는 거하고는 성격이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예산적인 측면 그리고 인력의 측면도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AI가 들어오면은 이제 그 AI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기술적으로 잘하는 분들이 이제 필요한데, 채용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채용이 쉽지 않아서 뭐 저희 기관도 그렇지만 다른 공공기관도 비슷하겠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 기관에서 AI 도입해서 뭘 한다더라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옆에 있는 기관도 이제 도입을 하려고 이렇게 해서 도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자체에서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문제들, 그러니까 공공 AI 활용에 있어서 지금 문제의 핵심적인 어떤 장애 요소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 품질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데 이 데이터 품질의 문제라고 하는 게 데이터가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느냐 이 문제도 당연히 있겠죠. 이제 근데 이제 데이터가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느냐의 문제보다는 AI 시대에 들어오면 이 데이터의 품질의 문제라고 하면은 이 지금 있는 데이터가 얼마나 AI가 직접 금방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데이터인지,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데이터들을 보면은 AI가 활용하기 되게 어렵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메타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에 관련한 이제 맥락 정보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뭐 제대로 없다든지,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이제 AI 허브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거기는 이제 AI가 직접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가공을 해서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공공 데이터 사이트만 들어가도 AI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처리를 해야 돼요. 전처리해야 되고 하는데, 거기도 메타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잘 없고 정형화된 데이터 중심으로 지금 데이터들이 많이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어떤 서비스, 의사결정에 활용하려고 하면은 이런 데이터 품질의 문제, 그러니까 AI가 활용하기 쉬운, 금방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품질이 되는 데이터로 만들어주는 게 일단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알고리즘 블랙박스 이 문제가 계속 존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알고리즘 편향성 이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크죠. 커서 여기 사례에 나와 있는 뭐 이 네덜란드 뭐 아동복지 사기 검출 시스템, 여기는 이제 문제가 이제 그 처음 불거져서 해결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내각이 총사퇴하는 이런 경우까지 이제 발전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게 고민인 게 뭐냐면은 데이터 스튜어드를 도입을 해서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만약에 복지부에서 이런 시스템을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복지부에 어떤 데이터 스튜어드 제도가 있어서 스튜어드로 채용된 사람 채용을 할 건지, 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어떤 분을 한 사람을 지정을 할 건지, 뭐 정부에서 임명을 할 건지 그것도 이제 정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시스템 그 도입할 때서부터 그분은 여기에 들어가서 과정들을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보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은
알고리즘 편향이 조금 이제 완화가 될 수 있는 건지, 물론 이제 도움은 되겠지만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쨌거나 이게 데이터의 어떤 편향의 문제인지 아니면 알고리즘 자체의 문제인지도 사실 조금 불확실하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알고리즘 편향이라는 얘기보다는 데이터 편향으로 얘기를 하는 게 더 혼란스럽지 않고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스튜어드가 들어오면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것도 이제 거버넌스의 이제 중요한 핵심 과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앞에서 그 살펴본 장애 요인들을 일단 뭐 조직 인적 자본에 있어서의 장애 요인들을 보면은 여기 이제 악순환 구조가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AI 시스템 도입하면은 이제 내부 AI 인력이 부족해서 겪는 문제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외부 서비스 업체에 이제 의존을 하게 되는데, 외부 서비스 업체에 의존을 하다 보면은 내부에서는 기술 축적, 역량 축적이 운영 역량이 축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단기 계약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아지고 이 고도화하는 게 더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악순환을 조금 이제 개선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AI 어떤 시스템에 대한 문화적인 저항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도 조금 고려를 한다고 하면 이제 문화적인 조직 내에 어떤 그 AI 수용성에 대한 AI 앞에서 리트러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재로서도 데이터 스튜어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쭉 뭐 제가 말씀드린 그 경직된 조달 및 예산 제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조달도 사실은 좀 문제인 거죠. 이제 물론 AI 시스템이 뭐 확산되고 나서는 조달 시스템에서 이제 뭐 정보와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조금 더 쉽게 그런 그 AI 도입을 할 수 있도록 좀 열어놓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뭐 성과도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근본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단연으로 이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개선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조금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조달 시스템이 이제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전히 이제 책임의 문제, 앞에서 AI 제조물 책임도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된 어떤 편향된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어떤 법적 책임 문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면은 이제 개인정보의 문제가 이제 발생하기 굉장히 쉽겠죠. 이제 이거는 물론 이제 뭐 그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도 개인정보가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뭐 AI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또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도 이제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법률적인 어떤 제약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해결하려고 하면은, 물론 이제 그 AI 운영의 어떤 그 투명성, 어떤 책임성, 이런 것들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칙, 이런 것들을 기관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구현할 거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조금 이제 더 나아간 어떤 그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데이터 관리인, 데이터 스튜어드인데, 그래서 선언적인 AI 윤리하고 뭐 데이터 스튜어드십이 이제 배치되는 이런 그 관계는 아니고, 이게 이제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고, AI 윤리를 그 확인하고 구현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로서 데이터 스튜어드십 이 얘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 데이터 스튜어드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원리를 그럼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데이터 트러스트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의 이제 신탁 관계로 이제 로 설정을 하면은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게 이제 물론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일반 이제 국민들에게서 만들어진 데이터일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그러니까 신탁한 그런 자산을 운영하는 개념으로 데이터 스튜어드십이 운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신탁의 어떤 만약에 이거를 사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어떤 책임제도까지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론의 여지가 있어요. 사실 저도 이제 일단 뭐 딱히 확신이 서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법적으로 근거는 만들어 둬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제도로서 운영을 하려고 하면은 그런 생각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법적으로 이제 만든다고 하면은 기본적인 이제 원리가 데이터 신탁 원리로 법 규정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법적인 어떤 근거를 만들어서 데이터 스튜어드의 역할, 이런 것들, 그리고 고난, 이런 것들이 추상적인 수준에서 일단은 이 규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하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 스튜어드가 이제 신의 성실의 의무에 따라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맡긴 데이터라고 하는 자산을 이제 사회 전체 커뮤니티에 이제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스튜어드라고 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채용을 하거나 지정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 기관마다 있는 이 스튜어드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기관 같으면은 그 위에 어떤 위원회 조직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위원회 조직이 생긴다고 하면은 위원회 조직, 그러니까 스튜어드십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이 공공기관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일단은 조금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거는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물론 이제 기술적인 내용을 가진 분들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어떤 그런 데이터와 관련한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당연히 이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일단 저의 생각인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기관에서 이 데이터 스튜어드라고 하는 분들이 어떤 요건을 가지고 채용이 되어서 활동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까지도 조금 저희가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인 거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 스튜어드가 좀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하고 지금 AI를 통한 이제 혁신, 이런 관계가 조금 더 이제 선순환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저희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신뢰 가능한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전략의 가장 핵심으로 이제 이 공공 AI 데이터 스튜어드십 이라고 하는 어떤 제도를 좀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해보자. 그러면 이제 제도나 법률 측면에서 뭘 검토를 해야 되고, 그 조직과 인력 측면에서는 어떻게 이제 구성이 돼야 되고, 기술 인프라 측면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보완이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필요한 요소들 이제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구성이 되면은 어떤 이게 그냥 단순히 이제 뭐 하나의 이제 거버넌스 레이어가 있는 게 아니라 기관의 수준에 따라서 레벨에 따라서 이제 다층적인 거버넌스 형태로 이제 존재할 가능성이 많겠죠 이제. 그리고
기존에 그러면은 존재하고 있는 뭐 데이터 기반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이라든지 데이터 관리관, 데이터 책임관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근데 이제 데이터 기반 행정관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전체 데이터 활용한 이제 정책을 기획 설계의 관점에서 보면은 만약에 이제 건축을 빗대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그분들은 이제 전체 총괄 엔지니어에 해당하는 거고 데이터 책임관은 이제 공공 데이터 제공과 관련해서 이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그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분 또는 역할이 조금 그 데이터 제공과 관련해서 이제 한정된 부분들이 조금 있긴 한데 그럼 그분들하고 이 데이터 스튜어드 이분은 데이터 스튜어드는 약간 실무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일 수밖에 없어요. 실무적인 역할들을 하고 하니까 이분들은 이제 현장 소장 정도가 되는 거죠. 이제 현장 소장이고 실제 이제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수준의 이제 위상 권한 이제 필요한 분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제 데이터 스튜어드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뭐 그 데이터 AI 그 의사결정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운영한 사례들은 지금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데이터 그 AI 기반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게 꼭 그 직접적으로 이제 AI가 의사결정을 하지 않더라도 의사결정에 이제 도움을 주는 지원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도 일단 의사결정 시스템에 들어가기 때문에 넓게 보면은 이제 다 포함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은 그 미국에서는 이미 그 이사회의 멤버로 AI가 이사회 멤버로 이제 뭐 등록이 된 사례도 있고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에도 AI가 뭐 이사회에 들어와서 뭐 임원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지금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기업들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실제로 서울시에서도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제 뭐 한강 수상버스 같은 프로젝트에 대해서 검토하고 의사결정하는 게 AI가 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저는 먼 미래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가능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그런 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이제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것의 첫발이 지금은 좀 스튜어드라고 하는 걸로 조금 그 내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뭐 AI 거버넌스 요거는 조금 이제 그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 뭐 비교를 한 건데 조금 뭐 그러니까 한국, 미국, EU, 싱가포르 이렇게 좀 비교를 했는데 데이터 관리인과 관련해서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이제 CDO, DPO 그러니까 CDO는 이제 데이터 책임관이고 DPO는 이제 데이터 기획관 정도 되나요? 이게 공공하고 민간 나눠져 있는 것 같고 지금 민간에 채용 의무는 없어요. 채용 의무는 없는데 지금 의무화라고 돼 있는데 채용 의무는 없고 공공기관에서 이제 지정이 아마 의무화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미국은 지금 기관별로 칩 데이터 오피서가 지금 의무화돼 있고 EU도 이제 데이터 보호 책임자가 지금 의무화가 되어 있는 거고 한국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지금 지정하게 돼 있고 데이터 책임관 지금 지정하게 돼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데이터라고 하는 게 뭐 공공기관에만 있는 게 아니고 민간에도 있고 공공기관에도 있고 여러 군데 이제 흩어져 있는데 수관 부처가 굉장히 이제 많이 나눠져 있고 행안부가 이제 공공기관은 총괄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활용의 어려움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뭐 분야에 따라서 뭐 의료 분야도 다르고 그리고 금융 분야도 다르고
그리고 또 개인정보는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제 총괄적인 이제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지금 해왔지만 아직도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분야별로 이제 상호 운용성이라고 하는 거나 또는 이제 표준의 문제라거나 그러니까 어떤 그 API라고 하는 규칙을 통해 가지고 자유롭게 이제 데이터를 이곳저곳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아직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좀 고려해서 이런 거버넌스를 조금 만들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게 저희 지금 고민인 거고요. 그래서 뭐 여기 뭐 실행 로드맵 이거는 뭐 지금 그렇게 뭐 좀 현실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진 않는데, 어쨌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조금 이제 개선, 그러니까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데이터 관리인 데이터 스튜어드의 법제화, 네, 어쨌거나 이제 법제화가 필요하긴 하다라는 생각인 거고요. 그리고 거버넌스 통합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요것도 이제 수준과 이제 어떤 성격이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될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공공기관, 공공데이터,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어떤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니까 그 통합 플랫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전문 인력,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복잡한 부분인데, 기술적으로 이제 뭐 AI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스튜어드로 적합하다 볼 수가 없어요. 스튜어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데이터 활용을 해서 국민들이, 그러니까 데이터를 맡긴 사람들이 보기에 제대로 활용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AI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꼭 이제 적합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계약이나 조달 시스템 어떤 개선, 이런 것도 같이 이제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준비해온 거는 이 정도로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